2023년 7월 6일 목요일 오전 7시 14분입니다. 늘 그랬듯이 이전 분석 영상 매매 복귀 스몰 토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브리핑했던 대로 이 구간은 디센딩 하방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 숏으로 손익비가 되게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1차, 2차, 3차 하고 이 구간에서 손절로스를 거는 건 그 방향이 틀릴 수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이 매매가 손절로 끝날 수 있지만 제 기준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 타점이 끝났을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일 그 방향이 나왔다면 다음에 이런 호흡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단한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구간에 하락 추세가 생겼죠. 그래서 이렇게 이 추세를 뚫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름숏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. 그리고 제가 말했다시피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캔들이 안착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오름숏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말했던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찍고 0.23% 눌리는 호흡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익절을 한번 하고 여기서 2차 불타기 숏을 해서 평단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스윙 매매 전략을 해서 또 익절을 했고 아까 처음 보신 장면처럼 저도 이 구간에서 불타기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점점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롱은 수익을 줄 때 익절을 해야 하고 하단 추세선을 한 번 더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던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구간에서 찍먹이 나왔으나 여기가 바닥인 거는 나와 봐야 알 수 있고 너무 직각으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리건 혹은 이 구간이 리테스트 호흡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좀 단기 혹은 중요 강한 라인을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여기 상승 추세는 아직 유효하고 이렇게 추세가 아닌 이번에는 채널로 긋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. 디센딩 패턴으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이나 지지를 받은 이 구간은 단기 저항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. 그리고 30460은 월봉과 주봉의 몸통이 교차되는 구간입니다. 에 대해서는 이전에 브리핑을 했지만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자면 거래량이 많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 구간은 주요 지지 라인이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이 철옹성 라인이 되는 거는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늘 말하지만 너무 큰 방향이나 너무 극점 이런 거를 비교하기 이전에 차트를 처음 볼 때는 지지 저항으로 보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뚫린다면 올라왔을 때는 리테스트 숏으로 좋은 구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. 이 이후에 강한 저항 라인은 여기에서는 찾기가 힘들고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찾아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구간이 강한 저항으로 보이고 이 구간의 퍼센트는 1% 정도 되기 때문에 제 기준 합리적인 매물대 및 강한 저항으로 보면 좋은 구간으로 보입니다. 우선은 여기에서의 방향을 너무 맞추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이 채널을 상방 돌파하거나 하방 이탈했을 때 리테스트 매매를 하거나 혹은 더 눌렸을 때의 손익비 좋은 롱자리, 더 올랐을 때의 손익비 좋은 숏자리를 노리는 게 제 기준 가장 유리한 매매로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간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방향을 맞추려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. 그리고 호흡상으로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 눌릴 확률이 아직은 더 높아 보입니다. 지금 단기 여기서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보다 차라리 올랐을 때 혹은 내렸을 때의 중요 레벨을 보고 그 구간에서 기다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오늘 스몰 토크 주제도 이와 비슷한데 이 차트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. 이왕이면 머리가 좋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재능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는 재능입니다.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돼.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. 왜냐하면 똑같습니다. 이 구간도 처음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 구간이 지지저항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 구간에서 지지 그리고 뚫리면 저항이 되는구나 의 레벨이 보이죠. 큰 방향이 나오거나 새로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은
다 익숙한 패턴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? 이 구간에서 매매가 굉장히 수월했죠. 왜? 기다렸으니까. 나오는 걸 보고 기다렸으니까. 괜히 이 구간에서 애매하게 매매해서 안 털렸으니까. 이 시장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뭔지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슨 패턴을 그려주고 그 패턴에서 내가 익혔던 패턴이 나오고 그때 손절을 각오하고 베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. 원래 이 시장 자체가. 그리고 비트 변동률이 어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건 사실 아닙니다. 보시다시피 2%밖에 눌리지 않았어요. 근데 어제 청산 당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.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비트를 했으면 다행인데 이더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. 근데 알트를 한 사람들은 비트가 2% 눌리고 1.37% 반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눌린 게 아니에요. 사실상 알트는 하지만 그만큼 회복 못한 게 많죠. 선물 매매할 때 웬만하면 알트코인을 선물로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알트코인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비트코인의 변동률을 레버로 했을 때보다 알트코인을 레버로 했을 때의 리턴 값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의 난이도가 선물 거래는 특히 더 높습니다. 누가 알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더라, 누구는 이걸로 얼마 했다더라, 이런 다른 사람이 그걸로 했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나 잘하면 됩니다. 여기 시장에서는.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뭐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고배 수익률 같은 게 올라오고 얼마 벌었다 막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지금 저만 해도 사실 되게 고배율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저 같은 레버를 하실 필요도 없고 저의 경우에는 그 극점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 손절로스 짧게 매매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 조닝에서 저는 거의 11일 동안 페인 생활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일반 직장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. 저의 경우에는 밥만 먹고 차트만 보고 그 기간이 오래되잖아요. 물론 몇 년 차트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보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경험치라는 건 무시하기가 좀 힘들거든요.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나 잘하고 나만의 길을 가서 그 매매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내용은 스포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영화 내에서 주인공이 무언가 선택을 계속하고 누가 봐도 그게 정답에 가까운 행동을 해요. 근데 그 결과값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게 끝나요.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값이 꼭 최고일 순 없는 거거든요. 여기 구간에서 이 매매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저는 이 구간에서는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죠. 만일 이 매매의 결과값이 손절이 났더라도 저는 다음에 또 이런 호흡이 나오면 또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. 왜? 통계적으로 이게 승률이 높으니까.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. 어차피 돈 못 법니다. 뭐 카운팅 분석이든 뭐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통계를 내는 거예요. 나한테 잘 맞는 분석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건 당연하고 그런 건데 하고 싶은 매매를 하지 말고 내가 잘 되는 매매, 잘 하는 매매를 찾아서 그걸 하세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매매 일지를 쓰고 그걸 통계내서 내가 더 잘하는 매매를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6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잃었고 나는 잘 안 됐고 왜 안 되는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또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. 이 시장이 참 신기합니다. 돈은 벌고 싶은데 돈을 벌기 위해 그 투자하는 시간은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. 빅숏 빅롱을 다 못 먹어도 돼요. 오히려 여기 작은 파이에서 1%, 2% 움직이는 구간이 확실하다면 그 구간에서 돈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레버리지가 있는 시장이잖아요. 물론 그렇게 레버를 땡겨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.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얼마를 따고 오늘 얼마를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